네,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사흘 뒤인 27일 표결인데요. 민주당은 가급적으로 빠른 처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금 보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요구서를 송부하면 검찰과 법무부에 송부하면 법무부에서 대통령의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민주당이 이렇게 빠르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런 이탈표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나서는 원래 국회법상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더라도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7일을 넘어간다라고 해도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절차에는 뭐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날짜, 즉 72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국민적인 또 여론이나 민심 면에서 좀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느냐 또는 뭐 이 표결 절차를 시간을 끌어서 무언가 또 방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여권 측의 프레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표결 자체를 빨리 차라리 받고 그 기간 동안에 정치적인 공세를 줄이겠다라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결국 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인 것이고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대표 측의 입장은 사실 법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그 속의 사유들도 과연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공격이 있는 그런 구속영장 청구서와 체포 동의안이기 때문에요. 이걸 시간이 끌 필요가 없이 빠르게 표결을 붙이더라도 의원들이 자신들의 양심과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결국에는 부결시키지 않겠냐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출도 나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체포 동의안은요, 제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됩니다. 이 전체 299명 가운데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건데 지금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검토 중이고 또 시대 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가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민주당에서 2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는 또 부결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표 계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관측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민주당에도요 상당히 그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이거 합리적인 이런 데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길 이런 데 모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4.0 이런 데 연구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주로 이제 관료들 사의제 이런 데 다양한 반 이재명 세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표결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김혜영 전 의원이나 또 이제 조홍천 의원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설명을 할 겁니다. 국회 전에 노웅래 건처럼.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반론 기회를 주겠죠. 이런 이제 국회 영장과 설명을 보고 결정할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따라서 이제 그 노웅래 건과는 좀 이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당론으로 삼을지가 좀 쟁점인데요. 먼저 내부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라고 하는 위협을 저희 당 국회의원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당론을 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부결이 확정됐어요.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그다음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28명의 그러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세요? 뭐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을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장윤주 변호사님.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이런 이탈표가 나올까 봐 좀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는요. 애초에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당론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뭐 근본적으로 이타표를 막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실익도 없이 당론을 정해서 뭔가 국민들 보시기에 뭐 특권을 뭐 누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방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프레임이나 그런 또 의혹에 빠지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의원들이 다 알아서 투표를 하게 두되 과연 이 과정에서 이 검찰에서 뭔가 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이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고 봐야 될 것이지 이걸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것은 저는 크게 실익도 없고 뭐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소장님. 그러니까 뭐 당론은 아마 그렇게 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이 각각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 투표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입법부 일당의 대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항상 우리가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을 하기에는 250여 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없고 뭐 야당 대표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주소도 명확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왜 굳이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리고 지금 야당 의원들도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가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왜 굳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체포 이 영장에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내세운 그 안을 보면 내용을 보면 아주 특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 이게 진짜 뭔가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할 만큼의 어떤 내용이 사실 없어요. 구체적인 것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야당 의원들이 여기서 이탈해야 될 필요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요번에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내 그 표를 현재 뭐 결속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합니다. 의원들과의 만남도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당내 초선 의원들의 모임을 좀 찾거나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 초선 의원들 모임, 이른바 줄여서 더민초라는 그 의원들에 소속되는 그런 의원들 30명을 좀 만나서 이제 선배님들이라고 얘기하거나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근데 그 정치 평론 한 7, 8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맨투맨이나 소통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관욱 교수님이 뭐 영장이 좀 이게 근거가 없는 것처럼 말씀했는데 제가 이제 그 여러 20쪽짜리 반박문도 직접 봤어요. 패널한테 구해서. 근데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그다음에 부패 방지법에 대해서는 반박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아마 반박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례 신도시 할 때 단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미 남욱 변호사나 이쪽으로 이게 다 내정해놓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장동도 성남의 뜰 미리 내정해놓고 그쪽으로 이게 협상을 한 거예요. 다른 이게 컨소시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큰 죄입니다. 이거는 반박을 안 해요. 뭐 대장동에서 대법원에서 뭐 5천억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반박은 있는데 과연 이게 그 공정하게 입찰했느냐? 그래서 옛날에 그 김만배 씨도 뭐랬냐면 우리 10년 뒤에 돈을 주겠다. 왜? 입찰 방해나 위계 공무 방해는 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는 부패 방지나 이해충돌 방지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들고요. 하나만 더 말하면 성남 F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그 뇌물 액수나 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정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부정한 청탁만 있으면 불이웃돕게도 죄가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기업에 민원 들어줄 테니 예를 들어 터키, 튀르키예 그 지진 구호금 50억만 보내라. 이것도 이게 뇌물죄입니다. 제 말은 이게 제3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탁이 있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네이버의 모든 민원들, 두산의 민원들, 차병원의 민원들 다 이게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는 상당히 그 영장이 아주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20쪽짜리 분량의 그 반박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장현주 변호사님, 거기서 보면은 뭐 방금 서정욱 변호사가 말했지만
부패방지법에 대해서 반박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것이 반박이 어려워서 반박 자료에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핵심 자체가 배임의 어떤 그 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부패방지법이 됐던 이해충돌방지법이 되었던 또는 배임죄가 되었던 본질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민관과 유착해서 민간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 이것이 결국 이 범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대장동 사업이라는 것이 당시의 성남시장으로서 고도의 정책 사항으로서 정책을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성남시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있어서 민간과 유착하고 부정하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까지 그런 그 부분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의 시각은 부정한 유착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를 어떻게 보면 그 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배임죄가 입증될 때 대부분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그 배임을 한 주체,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단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임의 고의를 넉넉히 입증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잘 아시다시피 428억의 뇌물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적 이익을 취하는 바가 없이 어떤 고의의 어떤 동기도 없이 민간에게 4,895억이나 되는 이익을 배임으로 몰아줬다는 것인데 과연 정책적인 판단을 넘어서 고의로 민간에게 4,800억을 몰아주게 되는 어떤 동기와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사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돈의 흐름으로 파악해야 되는 형사 절차의 어떤 경제범죄에서 돈의 흐름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검찰이 앞으로도 넘어야 될 장벽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님 지금 배임과 더불어서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하나의 혐의가 의혹이죠.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한 428억 원의 뇌물 약정 혐의인데 네. 이 혐의는 이번에 구속영장에 혐의로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네. 검찰이 혐의 입증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428억 원의 경우에는 현재 그 자금의 명의자는 김만배 씨로 돼 있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주기로 약정한 사람이 유동규 본부장을 포함해서 김용 전진상, 이재명 대표의 핵심 두 측근 아닙니까? 두 분은 지금 구속 수감이 돼 있습니다만 그 두 분은 아직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 돈을 김만배에게 받아서 썼다. 이렇게 아직 증언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정이 돼 있다라는 의혹은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유동규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진술은 나와 있지만 실제 그 돈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썼다라고 증언을 해줘야 되는 김만배, 김용, 정진상 이 세 사람이 아직 진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쓰여질 돈이고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돈이다. 이렇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이 자금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진술 변화, 이거에 따른 구속영장 재청구 이런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세 사람의 진술 변화가 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일단 김만배 씨가 지금 재수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재수감이 됐냐면 이 천화동인 1호의 자금 300억 이상을 은닉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구속이 됐는데 네. 아마 재수감이 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제 강제 수사를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28억 원이 약정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수사력을 좀 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김만배 씨 입에 따라서는 이 천화동인 1호 428억의 진위도 곧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